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이야,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민간인 거주구역 중에서도 그 옆나라 이라크의 초등학교를 바로 때려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관련한 소식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의 승리가 유력한 필리핀 해군 잠수함 도입 사업에 새로운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자국이 쓰던 중고 잠수함 제공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군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필리핀 해군 잠수함 전력 구축의 사업의 총 예산은 700억 페소, 한화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이며 이 예산으로 두 척의 잠수함과 제반 인프라 구축을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필리핀 해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9일 퇴역하는 지오반니 카를로 바코르도 해군 중장은 7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 임기 중에 잠수함 사업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연기됐다라며 우리는 700억 페소의 예산을 승인받았고 이 예산으로 잠수함 두 척과 후속 군수 지원, 제반 인프라 구축을 수행할 예정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코르도 중장은 현재 한국과 프랑스, 인도, 터키가 잠수함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잠수함은 경쟁 입사를 통해 획득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바코르도 중장의 원론적인 입장 표명과 달리 필리핀은 지난 5월 대표단을 보내서 우리 잠수함 사령부와 대우조선해양을 둘러보고 한국산 잠수함 구매를 위한 제반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코르도 중장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자신들의 구형 잠수함 챌린저급 두 척의 무상 공여를 거론하기 시작했다라며 싱가포르제 중고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그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함대 현대화를 위해 새 잠수함을 원하고 있다라며 싱가포르 중고 잠수함 도입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지만 예산 사정이 빠듯한 필리핀 국방부에서는 싱가포르 측의 제안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진짜 의지인데요. 두테르테가 정말 해군력 현대화를 위해 한국산 잠수함 신품을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싱가포르 중고 잠수함을 공짜로 가져올 것인지 필리핀 잠수함 사업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대우조선해양의 DSME 1400 이 잠수함이 필리핀에 두 척 수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또 정말 복병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필리핀 해군 중장입니다. 우리는 참모총장이 대장이죠. 별 4개. 여기는 이제 해군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별 3개가 참모총장, 총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퇴임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재임할 때 예산까지 다 받아놨는데 아쉽게도 계약을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가 챌린저 2급 두 척을 공짜로 준단다 라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해군 중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우리 한국의 방산 수출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프랑스, 인도, 터키 이런 나라들이 경쟁을 했는데 인도는 프랑스제 잠수함을 베껴서 만든 거고 터키는 뭐 독일제 잠수함 베껴서 만든 거고 그런데 이 후속 군수 지원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나라죠. 그 나라들은 지금 미국 제재 받고 뭐 또 인도는 워낙 또 이제 자기네들 무기도 제대로 시간 내에 못 만드는 그런 회사니까 나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프랑스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해군 중장 총사령관의 말에 따르면 후속 군수 지원과 제반 인프라 그리고 잠수함 운용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서비스 받기를 원했다는 건데 프랑스 해군은 여기다가 이제 프랑스는 스콜펜급을 제안을 했는데 프랑스 해군은 스콜펜급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제반 어떤 그 교육 인프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 209급을 개량한 게 이제 DSME 1400이니까 이런 거 우리는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장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느닷없이 싱가포르가 지금 여기에 공짜 주겠다 이겁니다. 공짜. 싱가포르는 스웨덴으로부터 도입한 챌린저 2급이라는 걸 4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챌린저 2급은 독일의 209급을 개량한 뭐 그런 버전으로 판단하면 돼요.
아무튼 좀 비슷합니다. 성격이. 그런 건데 1400톤 정도 되고, 그래서 그 챌린저 2급을 가져와서 사용하다가 그걸 이제 바꾸어서 챌린저 2급의 더 개량형인 고트란드급, 역시 이제 이 싱가포르는 스웨덴하고 전통적으로 잠수함을 교류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고트란드급의 개량형 두 척, 아처급이라고 있는데 그 두 척, 그리고 독일의 218급이라고 하는 2200톤짜리 잠수함 두 척, 이렇게 지금 이제 건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들어오면 이제 챌린저 2급 필요 없으니까, 이거 챌린저 2급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으니까 아직 뭐 한 20년 됐으니까 쓸만하니까 이거 필리핀 당신네들 쓰라. 우리의 적은 중국 똑같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필리핀 국방부 입장에서는 여기에도 당연히 뭐 육해공의 갈등, 알력, 예산 뺏어가기 이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야, 공짜로 준다는데 공짜로 쓰자. 이제 이런 것이고, 해군 입장에서는 아, 새 걸 써야지. 이제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의 자존심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가 가오가 있지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새 거 써야지. 이렇게 되면은 한국산 하는 것이고, 공짜? 아, 우리 뭐 예산도 안 그래도 좀 빠듯했는데 그럼 뭐 공짜 하지 뭐. 이렇게 되면 우리 대우조선해양의 DSM이 1400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테르테 대통령 그냥 평소에 보여줬던 그 사나이다운 이 모습 그대로 해서, 아니 내가 뭐 돈이 없냐 뭐 뭐가 없냐, 돈은 없지만 어쨌든 뭐가 없냐 해가지고 자존심 세워서 새 거 사자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터키가 이라크 정부의 쿠르드족 청소를 요구한 데 이어서 이라크 북부의 민가를 공습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주 수요일 이라크 정부에게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을 청소하지 않으면 이라크 영토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개시하겠다는 경고가 나온 뒤에 터키군이 이라크를 공습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저녁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거주지역인 마흐무르 거주구역은 터키 이라크 국경에서 무려 180km나 떨어진 이라크 영토 지역이었는데요. 터키는 이라크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이라크 영토에 대한 직접 군사 공격에 나섰습니다. 터키 공군의 F-16 전투기들은 민간인이 거주하는 구역, 그것도 어린이들이 다수 머물고 있는 초등학교 시설을 공습했는데요. 이번 공습으로 최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십 명의 중상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르도안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이러한 공습 작전을 지시한 뒤 언론에 나와 이곳은 터키를 향한 테러리스트 인큐베이터라면서 이라크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군사 행동이 자국 영토 한복판에서 이라크에 대한 그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터키는 이라크 영토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어서 쿠르드족 문제를 둘러싸고 터키와 이라크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쿠르드족. 이 쿠르드족은 이라크, 터키, 시리아 이 세 개국에 걸쳐서 지금 분포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소수민족이 아니라 4천만 명이나 되는 꽤 큰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의 영토, 국가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쿠르드족은 터키 남부 지역,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북부 지역에 걸쳐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이 쿠르드족을 전부 다 그냥 이라크나 시리아 지역으로 몰아내려고 하고, 이라크나 시리아는 역시나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영토 내에서 분리 독립하는 거 뭐 맞닥지 않죠. 그래서 3개국이 공이 쿠르드족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러와의 전쟁, 후세인 잡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을 했던 쿠르드였기 때문에 이 미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죠. 그리고 IS 토벌전까지 아주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사구팽이라고 그 작전들이 다 끝나고 미국이 쿠르드를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그러면서 또 테러 집단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건 테러리스트 인큐베이터야, 초등학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서 이 에르도안의 발언을 보도를 하면서 경악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게 니들 그 북부 지역 청소해, 클리닝해라고 이라크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라크가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F-16 전투기 몇 대 보내가지고 폭격을 했는데 하필 그 폭격은 초등학교.
그래도 저녁에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 이제 하교를 해서 집으로 갔기 때문에 대단한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그 초등학교를 때린 것도 인큐베이터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그러면서 전쟁 범죄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는지 일부러 이제 전역을 택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상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초등학교 시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공습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로 파병 갔을 때 그때 바로 이 쿠르드족이 주둔하고 있었던 아르빌 지역에 갔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이 아르빌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쿠르드족이 미국에게 협조해서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고 해서 독립하는 것처럼 굉장히 분위기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권이 부시에서 오바마로 바뀌면서 완전히 그냥 물 건너가 버리고 그냥 쿠르드는 낭인으로, 유랑민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이제 쿠르드는 전 세계적인 그런 이 주변국들의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참 안타깝죠. 아무튼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내가 청소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안 해? 라고 하면서 180km나 들어갔으면 이게 휴전선에서 우리로 치면은 대전까지 내려와서 때린 겁니다. 북쪽으로 치면 평양 이북까지 가서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를 무시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해서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니 내가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라크와 터키의 긴장관계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라크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다 철수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라크가 주권을 모독받는, 모욕받는 이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사실은 이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는 터키가 이런 식으로 못했죠. 미군이 이제 철수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면서 얼마나 사회에 그 국가에 폐악을 끼쳤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필리핀, 수빅에서 미군 나가라고 그렇게 하더니 미군 나가서 완전히 나라 폭망해버렸죠. 이라크 반미 사족 확 일어나더니 미군 나가니까 바로 이렇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안보를 아주 크게 이바지해주고 있던 세력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심각하게 다시 봐야 됩니다. 한미동맹, 야 우리가 미국의 주권 침해받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미국이 주둔하고 있음으로 해서 주변국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경제적 승수효과, 안보적 승수효과,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